새벽 4시 47분. 휴대폰 알람이 아니라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 여는 소리, 신발 신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아버지,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가니 아버지가 등산복을 입고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등산화까지 신으셨더군요. 한겨울인데 반팔 등산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지리산. 가야 해. 늦었어. 애들이 기다려. 아버지, 새벽 5시예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왜 남의 집에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신지. 저요, 아버지 아들 민준이에요. 민준이? 내 아들은 지금 해외에 있어. 싱가포르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기억 속에 저는 아직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3년 전 그 발령 통보를 받았던 날로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내 가방, 내 등산 가방 어디 있어? 중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다시 그 가방을 찾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으시는 낡은 군청색 등산 가방. 작년에 제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는데 밤마다 온 집안을 뒤지시며 찾으십니다. 아버지, 가방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는 중얼거리시더니 다시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아버지, 해 뜨면 같이 산책 가요. 약속할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데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겨울 새벽, 이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집니다. 강민준, 올해 45. 한때는 대기업 해외사업부 차장이었습니다. 한때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은 백수니까요. 3년 전 2월이었습니다. 민준 차장, 축하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부장으로 발령입니다. 임원이 건넨 발령장을 받았을 때 저는 15년 회사 생활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승진의 연봉도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집사람과 이혼한 지 1년 혼자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날 저녁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싱가포르 발령 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3년 계약인데 잘하면 그쪽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대요. 내 동생한테도 얘기했니? 아직요.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천천히 나빠진대. 지금은 괜찮은데 몇 년 후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무뚝뚝하시고 강인하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싱가포르는 다음 기회에 가면 돼요. 아니다. 너 가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니? 아버지,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발령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다들 알죠. 한번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동생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도 아버지 모시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이잖아. 와이프도 아버지 낯가리 마시고. 그럼 너라도 주말에 자주 와줘. 응, 노력할게. 막내 은혜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간호사 생활 3년 차야. 병원 교대 근무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모셔? 그리고 솔직히 오빠는 혼자잖아. 혼자라는 게 무슨 면제부가 되나요? 혼자라고 외롭지 않은 줄 아나요? 결국 아버지는 제가 모셨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정상이셨고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프리랜서로 컨설팅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길을 잃으셨습니다. 방금 식사하셨는데 밥 안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배회하셨고 낮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 돈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지? 내 집은 어디야? 여긴 어디야? 넌 누구야? 왜 남의 집에 있어? 3년 차인 지금 아버지는 저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알아보십니다. 나머지 시간엔 저는 그냥 남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나영 씨가 그러더군요. 민준 씨, 남성 보호자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딸이나 며느리가 돌보거든요. 제가 장남이니까요. 장남이어도 다들 요양원 보내던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나영 씨 말이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 요양원 보내고 월 200만 원씩 내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 화를 내셔도 제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해도 못 보내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제 자신을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순간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것 같거든요. 보리차가 끓었습니다. 찻잔 2개에 따라서 거실로 가니 아버지가 소파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 단단했던 어깨는 이제 앙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담요를 덮어드리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저를 키우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아버지는 이런 건 나중에 밥벌이가 안 되라고 하셨죠. 대학 갈 때 저는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경영학과 가라. 안정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 아버지들은 아들을 껴안고 울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잘하라는 말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갔고 승진했고 싱가포르 발령도 받았죠. 그런데 결국 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효도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아직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여기 우리 집이지? 네,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 내가 많이 힘들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는 명료한 순간. 이런 순간은 하루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민준아, 내 가방 꼭 찾아줘. 거기 중요한 게 있어. 무슨 가방요? 군청색 등산 가방. 거기에 너 거 있어. 제 거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눈빛이 흐려지셨습니다. 찰나의 명료함은 사라지고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고파. 밥 안 먹었어.
아버지, 조금 있다 아침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 예전엔 고기 반찬도 해드렸는데 이제는 소화를 잘 못하셔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십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등산 가방. 거기 내 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뭘까요? 작년에 제가 옷장 정리하면서 그 가방을 매니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낡고 곰팡이 냄새나서 버릴까 했지만 아버지가 30년 넘게 쓰신 물건이라 차마 못 버렸죠. 오늘은 시간 날 때 한번 꺼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침을 차려 거실로 가니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등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TV 속 산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기 저 산 가봤지, 지리산. 네,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갔었죠. 그랬나?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8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올랐던 그 산을, 무서워서 울었던 저를 아버지가 업어주셨던 그 기억을, 이제 그 기억은 제 안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 아버지 진지 드세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씹으시며 드셨습니다. 가끔 흘리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서였습니다. 형, 나야. 응, 무슨 일이야? 형,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 아버지 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회의라니. 좋은 얘기일 리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그렇고 그냥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해. 은혜도 올라온대.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아마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저를 설득하려는 거겠죠. 일주일 후 일요일, 동생 민선의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혼자 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미국에서 올라온 막내 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 왔어? 앉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우리가 오늘 모인 건 알아.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는 거지? 형,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형도 힘들잖아. 3년째 형 혼자 돌보는데 이건 아니야. 은혜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찾아봤어.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 의료진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오빠 혼자 돌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용은? 우리 셋이서 나눠내면 돼. 한 달에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형?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는 알아?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아버지가 밤에 배회하시니까. 변 못 가시면 내가 관장해드려. 목욕도 내가 시켜드려. 너희는 명절에 한 번 와서 아버지 건강하시네 하고 가잖아. 민서가 움찔했습니다. 형,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3년 동안 내 인생이 멈췄어. 회사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다 끊겼고, 연애는 생각도 못해. 은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 아무도 오빠 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안 했어. 우리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오빠가 거부했잖아. 그래, 내가 선택했어. 근데 너희 알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잘해주셨다고? 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몰라. 오빠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대학 갈 때도 여자는 멀리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집 근처 대학 갔잖아. 오빠는 서울 대학 가라고 학원비까지 대주시면서. 그건 오빠도 인정해.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어. 평생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잖아. 포옹도 안 하셨고. 왜 그런 아버지를 목숨 걸고 모시는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왜일까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민서가 말했습니다. 형, 일단 우리가 요양원 알아볼게. 형도 생각해봐. 이대로는 형도 아버지도 힘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주간보호센터에서 아버지를 데려온 후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있는 군청색 등산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지퍼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등산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통, 나침반, 랜턴, 그리고 노트 한 권, 낡고 누렇게 바랜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성장일기.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일기. 제가 태어난 날부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가 숨겨두신 일기장. 제 성장일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3.2kg. 건강하다. 아내가 힘들어했지만 아들 얼굴 보고 웃었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이제 나는 아버지다.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우셨다고? 내가 태어났을 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3년 5월 20일.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다. 너무 기뻐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 아내한테 혼났다. 1985년 9월 1일. 민준이 첫 유치원 등원. 울면서 매달리는 걸 떼어놓기 힘들었다. 일하는 내내 신경 쓰였다.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친구들과 잘 놀고 있었다. 다행이다.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차갑고 무뚝뚝하고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거실로 가니 아버지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어렸을 때 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너가 누구더라? 민준이요. 아버지 아들. 아, 민준이. 민준이는 지금 회사 갔는데? 다시 시간 속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린 후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1987년 6월 3일. 민준이가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선생님이 전화로 아이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1987년 민준 7살. 아빠, 나 1등 했어.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상장을 펄럭이며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전국 어린이 그림 대회 금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상장을 건네자 아버지는 잠깐 보시더니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아빠, 선생님이 재능 있대. 민준아.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 그려라. 이런 걸로는 나중에 밥 먹고 살 수 없어. 네. 공부 열심히 해. 그림은 시간 날 때만 그리고. 그날 저는 울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셔서 달래주셨죠. 민준아, 아빠는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1등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일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다. 내 동생이 미대를 나와 평생 고생했다. 민준이는 안정적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네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3년 11월. 민준이가 중학생이 됐다. 요즘 말수가 줄었다. 사춘기인가 보다. 어제 민준이 방을 지나가는데 책상 위에 건축 잡지가 있었다. 물어보니 얼굴을 붉히며 그냥 봤어요 라고 했다. 건축가가 되고 싶은가 보다.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다. 1998년 민준 18살.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TV를 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건축학과? 네. 저 건물 설계하는 거 하고 싶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했어요. 민준아, 건축학과 나와서 뭐 하게? 건축사무소 들어가려면 경쟁 얼마나 심한지 알아? 그리고 프리랜서 되면 수입도 불안정하고. 하지만 경영학과 가라.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게 내 엄마 아빠 바람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제 꿈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결국 저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오늘 민준이와 크게 싸웠다. 아이가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했다. 마음 같아서는 응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민준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왔다.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이 서툰가? 민준아, 아빠는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기적인 바람인 걸까?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였어요. 제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도착하니 사회복지사 나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영 씨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다른 어르신을 때리려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요? 공격성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약물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 예약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나영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많이 지쳐 보이세요. 혹시 요양원도 고려해 보셨어요? 또 요양원 얘기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보호자가 쓰러지면 안 돼요.
민준 씨 건강도 중요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 괜찮아요. 나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내 집. 아버지,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긴 어디야? 넌 누구고? 아버지 아들 민준이에요. 민준이? 내 아들은 어려. 매일 반복되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지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거실로 모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입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잘 드셨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를 씻겨드렸습니다. 샤워실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남성 보호자로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슬프게도 씻기고 나니 아버지가 피곤하신지 금방 주무셨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를 꺼냈습니다. 2010년 5월 1일. 오늘 민준이 결혼식이었다. 아들이 신랑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친구 김영호는 아들을 껴안고 울더라. 나도 민준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다. 그냥 잘하라는 말만 했다. 민준이 표정이 실망한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이 서툰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2010년 민준 30세. 결혼식장 대기실이었습니다. 신랑복을 입은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민준아, 준비 다 됐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 어색하게 서 계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결혼 생활이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할 거다. 내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하면 돼. 네.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옆 대기실에서는 신부 아버지가 딸을 껴안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딸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아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지 않으실까요?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결혼 3년 후 아내와 저는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였습니다. 당신은 감정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안아주지도 않아.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아내의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2013년 8월. 민준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 탓인가? 내가 민준이한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민준이도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니?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혼 후 일주일 동안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그래. 들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감정 표현을 못해서 과거는 잊어라. 앞으로 잘하면 돼.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안타까워하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지만 일기를 보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너무나도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예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해. 배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고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저기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아버지, 밖은 춥고 어두워요. 내일 아침에 나가요. 놓으라고. 아버지가 제 팔을 밀쳤습니다. 힘이 세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민준이가 기다려. 아버지, 제가 민준이에요. 거짓말. 민준이는 어린애야. 30분을 설득한 끝에 겨우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휴대폰을 보니 동생 민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 괜찮은 곳 있더라. 다음 주에 같이 가보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정말 그게 답일까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2년 3월.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준비라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걸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인가. 제일 걱정되는 건 민준이다. 민준이가 나를 돌보게 될까봐. 민준이는 착한 아이다. 분명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돌볼 것이다. 민준아, 그러지 마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행복한 게 아빠의 소원이다. 나는 평생 너한테 잘해준 게 없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안아주지도 못했고, 내 꿈을 응원하지도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숨기고 사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서툴게, 어색하게, 그래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아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지셨습니다. 넌 누구더라?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일기를 발견한 후 저는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저를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그게 덜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그날 아침 주간보호센터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 민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민서야, 요양원 얘기 말이야. 응, 형, 다음 주에 같이. 아니,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도 한계가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알아. 근데 아버지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등산 가방을 꺼냈습니다. 일기 외에 다른 게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을 뒤지니 작은 비닐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사진마다 아버지가
제 옆에 계셨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을. 봉투 안에 또 다른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5년 전 날짜로 쓰인 편지.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너를 잊어버렸겠지. 아니, 나 자신조차 잊어버렸을 것이다. 민준아,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잘해준 게 없다. 내가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아빠는 너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림으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했지. 너를 걱정한 거였어. 아빠 동생이 미대를 나와 평생 고생하는 걸 봤거든. 내가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경영학과를 가라고 강요했지.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어. 이기적인 바람이었을까? 내 결혼식 날 아빠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어. 결국 잘하라는 말밖에 못했다. 내가 이혼했을 때 아빠는 울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힘들어 들리던지.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과거는 잊어라고만 했지. 민준아, 아빠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했던 건 아니야. 이 병을 진단받고 제일 무서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너를 잊어버리는 거였다. 내 소중한 아들을, 내가 태어난 날의 감동을,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을, 내가 웃을 때마다 느꼈던 행복을 잊어버린다는 게,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너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나를 돌볼 거야. 내 인생을 포기하고. 민준아, 그러지 마라. 나를 요양원에 보내라. 비용은 내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해. 내 인생을 살아라. 늦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너무 욕심일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나랑 산에 올라줄 수 있겠니? 지리산 천왕봉. 내가 8살 때 아빠랑 처음 오른 그 산. 그때 내가 무서워서 울었지.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아빠가 있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아마 넌 기억 못할 거야. 하지만 아빠는 기억해. 그날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 마지막으로 그 산에 같이 올라서 정상에서 같이 바람을 맞고 싶구나.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난다. 평생 우는 걸 참고 살았는데. 민준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고 아빠의 아들이 돼줘서 고맙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이 마음도 잊어버렸겠지. 하지만 이 종이에는 남아있을 거야.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쥐고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진작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혼자 마음속에 담고 사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함이라고 배운 세대. 그래도 사랑은 있었어요.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일기로, 편지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지리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올라야겠다고. 다음 날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MRI 결과를 보면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더 급격히 나빠질 겁니다. 보행도 어려워질 수 있고 식사나 배변도 혼자 못하실 수 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중기 단계입니다. 가족을 못 알아보시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아직 걸으실 수 있고 식사는 도움받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제가 아버지랑 산에 가고 싶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산이요? 등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높은 산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가시던 산인데 권하지 않습니다. 낙상 위험도 있고 탈진하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 상태로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보호자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진과 동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기실에서 아는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 친구 영우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이 아니가 어쩐 일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정기 검진 왔어요. 그래, 태수 어디 있어? 저기 화장실 가셨어요. 영우 할아버지는 78세이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아버지랑 40년 지기 친구셨죠. 할아버지, 여긴 왜 오셨어요? 나 무릎 때문에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더라. 그나저나 태수는 어때?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영우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들었어. 요즘 너도 못 알아본다며? 네, 거의 매일 못 알아보세요. 참 안타깝다. 태수가 얼마나 똑똑하고 건강했는데 산도 잘 타고. 할아버지, 아버지랑 산 많이 다니셨죠? 그럼 우리 등산 동호회 회장이 내 아버지였어. 지리산만 30번도 넘게 올랐지. 천왕봉은 아마 50번은 올랐을 거야. 아버지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한 정도가 아니야. 사랑했지. 내 아버지 말이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진다. 세상 고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어.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영우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멈춰 서셨습니다. 영우, 태수, 날 알아보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산 가야지. 약속했잖아. 그래, 우리 산 가자. 다음에 같이 가자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영우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태수가 병 진단받기 전에 나한테 뭘 하나 맡긴 게 있어. 네, 편지야. 내가 날 잃어버리면 민준이한테 전해달라고 했지. 아, 그 편지는 제가 이미 봤어요. 아버지 가방에서 찾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우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따로 나한테 맡긴 거야. 5년 전에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민준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쓰라고 했어. 그리고 요양원 비용으로 쓰지 말고 민준이 꿈을 위해 쓰라고 신신당부했지. 통장을 펼쳐보니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아니? 월급의 반을 내 이름으로 저금했어. 너는 몰랐겠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우 할아버지가 또 다른 종이를 주셨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이었습니다. 짜장면 춘천 옷것, 파란색 건축 잡지, 비 오는 날, 고양이, 클래식 음악 쇼팽 산책. 30년 동안 아버지가 관찰하고 기록한 제 취향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항상 너를 지켜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 알고 있었지. 할아버지, 민준아, 내 아버지한테 후회 없게 해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네, 할아버지, 저 아버지랑 지리산 가려고 해요. 영우 할아버지 눈이 커졌습니다. 지리산? 네, 아버지가 편지에 써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산에 오르고 싶다고. 그래, 태수답다. 그 친구 마지막 소원이 산이구나. 할아버지도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민서한테. 형, 민서야. 나 다음 주에 아버지 모시고 지리산 간다. 뭐, 지리산? 응,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래. 형, 정신 차려. 아버지 상태가 어떤데 산을 가?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갈 거야. 의료진도 같이 가고. 형, 위험해. 만약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래도 갈 거야. 이건 내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나도 따라갈게. 정말? 응. 형 혼자 보내기 뭐해서 나도 아버지 마지막 소원 들어드리고 싶어. 고마워, 민서야. 다음으로 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은혜야, 나 다음 주에 아버지 모시고 지리산 간다. 너도 올래? 지리산? 아버지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소원, 모든 걸. 은혜는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나 미안해. 그동안 오빠한테 너무 심했어.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나도 딸인데 나도 아버지 돌봤어야 하는데 오빠한테만 맡기고. 은혜야,
오빠, 나도 갈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 나도 함께하고 싶어. 정말? 응. 그리고 오빠,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올게.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와서 오빠 쉬게 해줄게. 고마워, 은혜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산행에 그날 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산 가요. 지리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산.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 네. 산이요. 아버지랑 제가 함께 오를 마지막 산.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아버지와 함께 오를 산.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그곳.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깨워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주 옛날에 입으셨던 등산복을 입혔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돼 있던 30년 된 그 옷. 아버지는 등산복을 보시더니 뭔가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이거 내 거, 네, 아버지 거예요. 오늘 산 가니까 입으셨어요. 산, 가? 네, 지리산이요. 아버지 눈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지리산, 가야지. 약속했어. 네, 아버지. 오늘 가요. 현관 앞에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응급약품, 간식, 물, 담요 모든 걸 챙겼습니다. 오전 7시 민서와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나영 씨도 자원봉사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리산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봄날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뒷자리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여행 갔었지? 글쎄, 10년은 넘었을걸? 그러게. 아버지 칠순 때 제주도 갔었나? 맞아. 그때 아버지가 오름에 올라가시겠다고 해서 다들 말렸었지. 근데 결국 올라가셨잖아. 우리보다 빨리.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정하셨습니다. 70세였지만 50대처럼 건강하셨죠.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들, 나 진짜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 됐어, 은혜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 정말 반성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민서도 말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형만 고생시키고, 나도 이제는 제대로 할게. 형,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모시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형이 계속 혼자 할 순 없잖아. 정말 그럴 거야? 응, 약속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지리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노고단 입구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산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 나무 냄새, 풀 냄새.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여기, 아는 곳. 네, 아버지. 지리산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시던 산. 영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태수야, 우리 산 가자. 약속했잖아. 아버지가 영호 할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영호, 너도 왔어? 그럼, 내가 빠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오른 산인데. 나영 씨가 의료 가방을 챙겨 오셨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휠체어로 갈 수 있도록 정비된 길이었습니다. 처음 500m 정도는 완만한 경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이 길, 내가 걸었어. 네, 아버지.
몇십 번도 더 오르셨죠. 민준이도 같이. 네, 제가 8살 때 아버지랑 여기 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1km를 올랐습니다. 경사가 조금 가팔라졌습니다. 휠체어를 밀기가 힘들어졌지만 민서와 제가 함께 밀었습니다. 형, 괜찮아? 응, 천천히 가자. 주변에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진달래, 철쭉, 이름 모를 야생화들. 은혜가 꽃을 꺾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쁘죠? 아버지는 꽃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네. 영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기억나니? 우리 30년 전에 여기서 야영했잖아. 밤에 별 보면서 소주 마셨지. 소주. 그때 내가 그랬어. 영호야, 나는 이 산을 100번은 오르고 죽을 거야. 근데 진짜 50번은 오른 것 같아. 2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 쉬었습니다. 나영 씨가 아버지 맥박을 체크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혈압도 정상이고 좀 더 가실 수 있어요. 물과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입씩 떠드렸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씹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과 함께 산을 오르는 가족.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 효자시네요. 요즘 이런 자식 드문데.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님이 등산 좋아하셨나 봐요? 네. 이 산을 50번도 넘게 오르셨대요. 와, 대단하시네. 아버님, 복 많으세요. 이런 자식 두셔서. 아주머니는 아버지께 인사하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3km 지점부터는 경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휠체어로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더 갈 수 있을까? 영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전망대까지만 가자. 거기서 지리산이 다 보여. 우리는 힘을 합쳐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민서와 제가 앞에서 은혜와 나영 씨가 뒤에서 도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봄 새순들로 연두색을 띤 산들. 와, 아버지를 전망대 난간 앞에 모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혼란스럽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여기, 우리 왔었지. 민준아.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민준이, 너가 8살 때. 네, 맞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울었어. 길이 가파르고 어두워서. 네, 저 울었어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괜찮아, 아빠가 있어라고 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가볍더라. 아빠 등에서 잠들었지.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완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고맙다. 네. 아빠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다. 아버지, 아빠는 평생 너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 못했어. 안아주지도 못했고.
아버지,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거 정말 알아? 네. 일기 봤어요. 편지도 받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행복해라. 네, 아버지. 내 꿈 이루고. 네.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한 힘으로, 하지만 따뜻하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민서와 은혜도 다가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도 우셨습니다. 나영 씨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아버지를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름답구나. 네, 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아. 네. 아빠는 이제 괜찮아. 네. 아빠 행복했어. 이렇게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서. 아버지. 아버지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누구더라? 명료한 순간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또렷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산을 바라보며 그리고 천천히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쉬웠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으니까요. 아버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에 아버지를 태우기 전에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즐거우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산 좋더라. 네. 다음에 또 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산행이라는 걸. 차가 출발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 정말 고마워. 뭐가? 우리한테 아버지랑 마지막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줘서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후회했을 거야. 은혜도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고마워. 오늘 아버지 얼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행복한 표정 처음 봤어? 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오늘 정말 행복했을 거다. 마지막 소원을 이뤘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른 건 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른 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높고 험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마음. 이제는 다시 오를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의 정상을 오른 뜻깊은 하루였습니다.